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명수무사입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데이터 솔루션이 상한가 이후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데이터 솔루션 급등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방송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주식들을 도전해서 크게 수익 보시고 이것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도 있겠죠. 6,000원에 제가 말씀드린 6,000원대 사서 단기간으로 10,000원에 팔아서 큰 수익을 본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은 매우 소수일 것입니다. 그렇죠? 자, 도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상한가를 갈 것이라고 알았다면 당연히 집을 팔아서라도 샀겠죠. 자,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는 심리가 투자에서는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데이터 솔루션 상한가도 좋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지난 방송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언급을 드렸던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또 셀트리온 같은 이 주도주라고 말씀드렸죠. 이 주도주에 대한 투자를 많은 분들이 못하고 있는, 또 망설이고 있는 이유를 한번 곰곰이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이 주도주들을 사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한다라는 대답들이 있었고, 또한 이제 증시가 또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고가줄에서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느냐, 얼마 못 벌 테니까 나는 금액도 작고 싼 저가주를 사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한 그냥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주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근데 이 주린이 분의 실계자입니다. 제가 4대 천왕, 5대 천왕이라고 말씀드렸던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셀트리온 같은 주식들을 사서 누구는 수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수익률에서는 한 20-30%의 수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을 사서 수익을 거둔 것보다 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것을 매입 단가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 동영상에도 카카오가 27만원, 28만원일 때 늦지 않았다, 많이 오른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분의 매수가를 보니까 28만 5천 원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오히려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켰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많은 분들이 이제 25만 원을 넘긴 이런 카카오나 미국에서는 테슬라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종목들을 과거의 가격에 너무 집착한다는 거죠. 자, 25만 원을 넘기는 시점에는 15만 원을 생각하면서 못 사고, 자, 그래서 이렇게 상승할 주도주는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가격에 집착해서 못 사고, 또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못 사고, 또 많은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종목이 많이 충분히 조정이 나오면 사겠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또 조정이 나오면 과연 살까 생각해 본다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주식은 올라가고 나는 주식이 없고, 그러면서 배가 아픈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장하는 주식은 올라가는 것이죠. 자, 아파트를 차트로 보면요, 평생 못 사는 것이죠.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성장주에 대한 투자입니다. 자, 하지만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인 경우입니다. 이런 불확실성과 성장성이 있는 주식에 투자해야 함을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투자죠. 꼭 이런 카카오나 셀트리온 같은 주식으로 수익을 내야 되냐?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자, 하지만 우리는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무서운 상승을 주었고, 또 그런 종목들의 가격이 쉽사리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아왔죠. NC소프트가 단돈 몇만 원이었던 시기에서 100만 원을 호가하는 일도 벌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또다시 200만 원, 300만 원을 갈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주식시장에 몸을 담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이
부동산에서의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또 주식시장에서 그런 소외감을 느끼게 제가 허락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주도주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또한 매수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종목을 보유하는 것이죠. 예전에 사마콘덴서라는 주식이 만원에서 10만원까지 상승을 하는데 700% 800%난 계좌를 인증을 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만원에 샀으니까 뭐 5만원 6만원 10만원까지도 들고 갈 수 있는 거지, 자기는 높게 샀기 때문에 들고 갈 수가 없다라는. 자, 주식에 대해서 수익을 보고 그것들 가져가는 입장은 누구나 똑같은 것입니다. 만원에 샀던 사람도 12,000원에서는 주식을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자, 이 셀트리온의 경우도 매입가가 그렇게 싸지가 않죠. 25만원 정도. 자, 이분이 25만원에 샀다고 33만원에까지 상승을 했을 때 이 고점에서 특히 뭐 최근에 30만원에서 8% 이상 조정이 나오는 날, 이분도 계좌가 크게 흔들렸을 거고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을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셀트리온을 고점에 매도를 안 했는데 큰일이 벌어졌는가? 결국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30만원에 샀기 때문에 단기로 보고 또 다시 매수를 하겠다. 뭐 잘하시는 분은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지만, 자,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이 셀트리온도 저점에 털리고 고점에 다시 매수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시장의 가격이 원하는 가격까지 떨어질까? 자, 그렇게 떨어지면 또 여러분들은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짜장면이 500원이었던 것만 기억하신다면 지금 짜장면이 6,000원, 7,000원, 8,000원일 때는 사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지난달에 며칠 전에 얼마였다, 언제는 얼마였고 이젠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은 주도주가 상승을 하는데 판단에 기준을 세우지 못한다면은 영원히 매수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주가는 더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러다가 보다 못한 투자자들이 결국은 진짜 꼭지에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하죠. 큰 장이 올 것이고 썸머랠리가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올 수 있다라는 말을 명승부사가 드렸습니다. 자, 혼란스러운 투자자분들은 댓글 보시고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단기 변동성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단기 변동성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용해서 오래 돈 번 사람이 없고 단기적인 변동성을 예측해서 존경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내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자, 투자자와 시장은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돈을 빨리 벌고 싶고 내가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니 단기적인 변동성을 예측해 주길 바라는 것이고, 바라는 말을 해주니까 거기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맥이 잡히시지 않았다, 아직도 증시가 불안하고 위기 상황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저는 또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많은 투자자분들이 위기라고 하는 시기에서 진정 위기였던 적이 어느 시기였나? IMF 때도 리만 사태 때도 결국은 기회였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겠죠. 자, 그 당시에도 크게 갔던 주도주들은 항상 나왔던 법이고, 자, 지금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그런 주도주들이 탄생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나? 한국 증시와 주도주들 사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은 또 반대의 생각을 들어봐야겠죠.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분들은 다음 생을 기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국가, 비메모리 반도체를 도전 중이고, 자, 바이오 위탁 생산 세계 1위의 지위에서 이제 신약 개발을 도전하는 선발 주자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나라일 수 있는 것이고, 자, 전기차 배터리는 세계 1위죠. 또 수소차 세계 1위입니다. 게임, 엔터, 5G 앞으로 좋을 것들을 아주 과하게 선점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 자, 서울의 땅값이 오르는 이유도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나라의 수도이기 때문이죠. 자, 한국만큼 성장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유럽에도 남미, 아시아에
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나라의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선점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단지 지금은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진입하려는 과도기일 뿐입니다. 투자자는 이것을 깨닫고 누구보다 먼저 미래를 선점하고 있어야 맞는 것입니다. 자, 지금이 왜 위기일까요? 악재가 있어서 싸게 살 수 있었던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자, 조급한 마음을 버리시고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투자를 이끌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과거에도 주도주들은 투자자들을 뒤로하고 큰 상승을 주었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용기를 내시고요. 대한민국 믿으시고 명승부사 믿으시고 좋은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